오늘은 천안 아산 부동산 시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변화부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정책 관련 발언, 천안 동부경찰서 신설 사업과 진행 상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하강세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협약 해지 소식이에요. 대우건설은 2022년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건설 출자 공모에 중운토건 및 지역 건설사인 환림과 지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죠. 이 사업의 총 공사 금액은 7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대우건설이 맡은 부분은 약 3,500억 원에 달했어요. 그러나 성남 대장동 사태 이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소급 적용되어 우선 협상대로 선정된 대우건설과의 사업 협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우건설 측은 이에 대해 2022년 4월에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협약 해지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천안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했으나 국토부 및 법제처와의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말에 따르면 법 개정과 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시개발법의 최근 개정은 사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예측, 그리고 실행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개정 법률이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와 요건 변화는 추가 비용과 시간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사업의 진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하는 단계로 회귀할 전망인데요. 그러나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건설사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죠. GTX-C 천안 연장, 도시재생사업, 천안역 증개축 사업 등으로 인해 천안역 주변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번 사건은 이 지역 사업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며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 발언이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 파월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연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해야 될 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를 충분히 둔화시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당장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존 예상의 3회에서 2회 또는 1회로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대출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향후 수개월간의 연준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어요. 시장은 연준이 제시하는 인플레이션 둔화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연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로 적용할 수 있겠죠. 경제 지표와 연준의 정책 기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소식은 두 개의 새로운 산업단지 소식이에요. 그 첫 번째는 천안시 선거읍 천흥리 일대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천흥 2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민간 개발 방식에 의해 추진되며 사업 시행자인 청암산업개발이 총 1,3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42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해요. 향후 일정에 따르면 2024년 5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인근의 천흥산단 및 최근에 조성이 완료된 성거산단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여 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특히 선거 지역은 제2경부고속도로인 세종안성고속도로의 서운 입장 IC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접근성이 산업단지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거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 가격이 평당 180만 원대로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천흥이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가 역시
시장에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최초로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인 구성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구축될 예정이에요. 약 4만 4천 평 규모로 실수요자 개발 방식에 의해 추진되며 약 498억 원의 단지 조성 비용과 약 9천억 원의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데이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천안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해당 산업단지 내에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소공원 기부 체납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진입부와 연계된 4층 규모의 공공 및 후생복지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의 운영으로 인한 고용 창출도 주목할 사항인데요. 약 409명의 고용 인력이 예상되며 운영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력 충원은 천안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IT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이러한 천흥이 일반 산업단지와 구성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천안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은 천안의 치안 수요 분담을 위해 가칭 천안 동부경찰서 신설 사업이 배정된 부지 매입 예산 부족으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에 천안시와 충남경찰청은 동부경찰서의 신설이 시급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개발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부채납 형식으로 청사 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 동남구 신방동 일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고려 중에 있다고 해요. 충남경찰청은 신설 부지로 약 5,000평을 요구했는데요. 신방동 쪽을 본다면 이 정도의 공공청사 면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신방 신흥지구밖에 없어 이곳에 동부경찰서가 입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중 발표될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천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천안시 내 분양 아파트의 계약률이 80%를 초과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수가 감소하였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양된 10개 단지 중 3개 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개 단지 또한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천안시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 감소 현황에 따르면 2월 15일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1128세대 중 동남구에서 18세대 감소, 서북구에서 10세대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체 2.4%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미분양 적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급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인 부동산 플래닛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은 3,400건, 거래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33%, 34% 감소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물로 지원시설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등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에 자유롭기 때문에 2021년에는 투자 열풍에 있어 거래량이 8,200건, 거래 규모가 약 3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2023년 각 분기별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거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3분기와 4분기 모두 이전 분기 대비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매매 거래량이 360건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고 거래 금액도 1,100억 원 정도로 28% 줄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올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거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천안 역시 지식산업센터의 공사, 분양,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과 입주율이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많아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다른 소식들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정책 발언, 천안 동부경찰서의 신설 부지 문제,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감소세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콕부동산 연구소는 앞으로 변하는 시장 동향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